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죠. 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우선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전망부터 체크하고 갈까요?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 상승하면서 지난해 연고점을 가볍게 돌파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과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상장일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단기 급등 부담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또 중장기적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 신규 매수 간의 수급 힘겨루기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들은 1. 실적, 2. 중국 춘절, 3. 다보스 포럼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중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다시 옮겨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4분기 어닝 시즌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춘절을 맞이합니다. 보통 이 기간에 중국 소비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 브랜드 위상 변화나 1분기 예상 실적, 또 밸류에이션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매매하셔야겠고요.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에는 또 차익 실현 욕구가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이 또한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고 또 21일에는 공개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수입 관세나 디지털 관세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주된 관심사고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려가 한결 줄어든 상황에서 유럽과의 갈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잘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민주당의 2호 공약은? 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호 공약을 기억하시나요?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었죠. 그날 시장에서 머큐리, S넷 등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그 뒤를 이어 2호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그 주제인데요.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들여다보면요. 우선 2022년까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1개거든요. 이를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산업에 전문성과 또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정해 컨설팅과 장비 구입, R&D를 중점 지원하고요.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K-유니콘 후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 강국 패스트트랙도 마련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4년간 12조 원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걸었는데요. 우선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태펀드란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 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상위펀드를 말해요.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에이티넘 인베스트 등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우한 폐렴, 춘제 앞두고 초비상.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폐렴. 이른바 우한 폐렴의 불안감이 과거 사스 공포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3배나 늘었고 우한 이외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기존 확진자가 62명이었는데 오늘 홈페이지에 공문을 확인해 보니 우한시에서만 모두 198명이 집단 폐렴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18일에 59명, 일요일인 19일에 7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건데요. 여기다가 중국 수도 베이징 당국이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고 남부 선전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전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폐렴 확진자는 중국에서만 모두 201명으로 지난 17일에 비해 이틀 만에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거죠. 게다가 우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까지는 베이징과 선전 두 곳이지만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번 토요일 춘제 명절을 앞두고 30억 명이 움직이는 대이동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돼 그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뿐 아니라 태국에서 2명, 일본에서 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한국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호흡기 관련주, 백신 관련주들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한 폐렴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스크 관련주로는 웰크론, 50, KM, 국제약품, 항생제와 백신 관련주로는 진원생명과학, 고려제약, 진양제약, 신일제약,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진매트릭스 등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매트릭스가 폐렴과 같은 주요 호흡기 질환 원인균 8종을 단일 검사로 일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손세정제, 예방소독제 관련주로는 체시스 8호 정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난리네요. 거의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매트릭스와 진원생명과학, 고려제약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진앙제약과 8호, 신일제약, 제일바이오, 우정바이오 등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간단히 짚고 마칠게요. 세 번째 키워드, 에어부산 재매각 될까? 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공정거래법상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게 될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서울 지분은 100%를 갖고 있지만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 이 셋은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더 사들여서 손자회사로 격상시켜야 하는데 업계에서 에어부산의 경우 재매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오늘 장 초반 1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고요. 관련 소식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속보인데요.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고요. 다행히 검역 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지만 항공기에 같이 탔던 접촉자들에 대한 빠른 조사와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